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은 망해야 합니다. 전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최대 유통 재벌가의 상속녀가 3,000명이고 계획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을 떠났어요. 6개월 후 그녀가 발견된 곳은 놀랍게도 부산의 한 달 동네 골목. 낡은 반찬 가게 앞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재벌가 딸이 김치 장사를 하게 된 놀라운 사연,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타카하시 마유미입니다. 일본 최대 유통기업 총수의 딸이죠. 도쿄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화려한 배경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버지의 회장실 문을 두드리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들린 구조조정 계획서가 무겁게 느껴졌죠. 문이 열리자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맞았습니다. 마유미,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냉정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으며 계획서를 내려다봤습니다. 3,000명. 3,0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는 내용이었죠. 아버지, 이건 너무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이란 원래 그런 거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감정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000명의 가장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마유미, 넌 아직 어려서 모른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경영진부터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힘없는 직원들만 내보내려 하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런 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회사라면 차라리 망하는 게 낫겠어요. 순간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키가 큰 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 회사를 떠나라. 네.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라.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카드와 통장도 모두 정지시키겠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설마 아버지가 진짜로 저를 내쫓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설마 정말로. 나가라. 아버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에게 저는 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부품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회장실 문을 나서며 눈물을 참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지난 25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언제나 차가웠던 아버지, 외로웠던 유년 시절, 그리고 지금의 절망적인 현실까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제 모든 카드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는 정말로 저를 완전히 고립시켜버렸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을 때 만났던 김순자 할머니가 생각났거든요. 부산의 작은 달동네에서 혼자 사시던 그분이요. 그때 받았던 따뜻함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100만 엔을 꺼냈어요. 마지막 보험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 전부였거든요. 마유미 양, 어디 가십니까? 비서실장 요시다가 현관에서 저를 불렀어요. 중년의 신사였는데 20년 넘게 우리 집안을 섬겨온 분이었죠. 한국에 갑니다. 한국이라니요? 회장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요시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락받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유미 양, 잠깐만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면. 요시다 아저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 혼자 길을 찾아야 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요시다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공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도쿄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높은 빌딩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게 차갑게 느껴졌죠. 김포공항 가는 비행기 한 장 주세요. 공항 카운터에서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도입니까? 왕복입니까? 편도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함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도쿄를 내려다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시나요? 옆자리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새로웠죠.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1시간 반 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며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무사히 통과했죠. 이제 정말 한국 땅을 밟은 거였습니다. 부산행 KTX를 타며 저는 김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어요. 과연 저를 기억하실까요? 갑자기 찾아가도 괜찮을까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건 새벽 1시였습니다. 기억 속 그 달동네까지 가려면 택시를 타야 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아가씨, 그 동네가 맞나요? 이 시간에? 네, 맞아요. 저는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년 전 받았던 연하장에 적힌 주소였어요. 그때부터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달동네에 도착하니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5년 전과 똑같았죠. 아니, 더 낡아 보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집 앞에 서니 가슴이 뛰었어요. 과연 깨워도 될까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저 마유미예요. 일본에서 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나, 마유미. 정말 마유미 맞지? 할머니는 저를 꽉 껴안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저 갈 곳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마유미.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왔어? 추웠지?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부엌 겸 거실 하나짜리 집이었어요. 5년 전과 똑같았죠. 앉아. 배고프지? 할머니는 서둘러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너무 늦은 시간인데. 무슨 소리야? 우리 마유미가 이 먼 길을 왔는데. 할머니가 차려준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흰쌀밥 한 그릇, 김치, 된장찌개, 계란말이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어 보였죠. 할머니 김치는 여전히 맛있네요. 김치 한 젓가락을 입에 넣자 짠맛, 신맛, 단맛이 조화롭게 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인데.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제게 한마디 잔소리도 없이 밥부터 차려주시는 할머니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묻지 않으세요?
궁금하긴 하지. 하지만 우리 마유미가 말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뭐. 할머니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와의 갈등, 회사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갈 곳을 잃은 현실까지요. 아이고, 우리 마유미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폐가 될 텐데. 무슨 소리야? 여기가 내 집이야. 언제든 와. 그날 밤 할머니가 깔아준 이불에 누우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도쿄의 호화로운 침실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골목길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정겨웠습니다. 마유미야, 오늘은 시장에 같이 가자. 네, 할머니. 자갈치 시장에 가는 길에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모두들 할머니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요. 신선한 걸로 골라야죠. 시장에서 할머니의 모습은 놀라웠어요. 상인들과 능숙하게 흥정하고 좋은 재료를 고르는 안목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장사하신 적 있으세요? 응. 왜? 너무 능숙하셔서요. 할머니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옛날 이야기지 뭐.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던 중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왔어요. 박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순자 언니, 또 마유미가 궁금해서요. 영희 아주머니는 제게 관심이 많았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옛날에 어떤 분이었는지 마유미는 알아. 영희야, 그만해. 할머니가 급하게 말렸지만 영희 아주머니는 계속했어요. 우리 순자 언니는 말이야. 예전에 큰 사업을 하신 분이야. 큰 사업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사업을 하셨다니요. 전국의 반찬가게 체인점을 운영하셨어. 그것도 혼자 힘으로. 영희야, 정말 그만해.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영희 아주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25대 고아가 되어서 혼자 살아남아서 반찬 장사부터 시작해서 전국 체인까지 만드신 분이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대단한 분이 이 작은 달동네에 왜 계신 걸까요? 그런데 언니가 10년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여기 오셨지. 정리하셨다니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오셨어. 돈 한 푼 안 남기고. 그날 밤 할머니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마유미야, 할머니도 젊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할머니.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 진짜 소중한 건 따로 있다는 걸. 할머니의 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기뻤어. 내가 만든 반찬을 먹고 웃는 모습 말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리더는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가치라는 걸 말이죠. 할머니,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마유미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회사를 박차고 나온 거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저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머니의 반찬을 팔아보자는 거였어요. 인터넷으로 반찬을 판다고.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만했죠. 네, 할머니. 요즘은 집에서도 주문할 수 있어요. 저는 할머니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설명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할머니도 점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유미야, 돈은 어떻게 해? 제가 가진 돈으로 시작해 볼게요. 남은 현금으로 간단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반찬들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라는 상호를 정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된장찌개 재료, 각종 밑반찬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주문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죠. 할머니와 함께 새벽부터 반찬을 준비하고 포장했습니다. 마유미야, 이거 정말 팔릴까? 걱정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 반찬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일주일 후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부산 시내에 사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할머니, 주문 왔어요. 정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며칠 후 그 고객이 후기를 남겼어요. 정말 집에서 만든 맛이에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 후기를 본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마유미야, 내 반찬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네, 할머니.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를 향한 비난 글들이 올라온 거였습니다. 일본인이 한국 음식으로 장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문화 침탈 아닌가요? 한국 전통 음식을 일본인이 파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주문 취소도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죠? 마유미야, 괜찮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할머니는 담담했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반응을 받다니요. 할머니, 제가 영상을 찍어서 진실을 말해볼게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앉아 영상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마유미입니다. 제가 왜 한국에 와서 할머니와 함께 일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상에서 저는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한국에 온 이유, 그리고 할머니께 받은 감동까지요. 저는 돈을 벌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영상을 올린 후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해가 풀린 사람들이 응원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할머니 반찬 주문하고 싶어요. 일본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죠.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이요. 우리의 진심이 통한 거였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마유미. 문 앞에 선 아버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아버지, 어떻게?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마유미 아버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딸이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께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의외였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반찬 사업을 한다고? 네, 할머니와 함께요. 아버지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말을 했어요. 마유미, 내 방식이 옳았나 보다. 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강행한 후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매출도 급감했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을 보니 진짜 사업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사람을 위하는 마음 말이야.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변한 걸까요? 그래서 제안이 있다. 내 사업을 일본에도 확장해보는 게 어떨까? 일본에요? 그래. 내가 유통망을 지원해줄 수 있다. 아버지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신 사업권을 공동으로 가져가야 한다. 반반씩.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아버지를 믿기로 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아버지는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마유미, 큰일 났어. 영희 아주머니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신문에는 J-할머니 반찬 브랜드 런칭 소식이 실려 있었어요. 제 아버지 회사에서 런칭한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마유미, 사업은 빨리 움직여야 한다. 제 동의 없이 어떻게? 계약서를 다시 보면 사업권에 대한 조항이 있을 거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로 작은 글씨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사업은 원래 이런 거다, 마유미. 아버지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워져 있었어요. 변한 건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아니야, 마유미.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어요. 사람을 믿는 마음은 소중한 거야.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하지만 저는 또다시 배신감에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친아버지에게 당한 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들이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KBS 시사 프로그램 담당자입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아버지의 상표 도용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하실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방송에 나가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텐데요. 마유미야, 해봐. 할머니가 제 등을 밀어주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잖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니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생각을 하니 용기가 났어요. 제 아버지가 저희 브랜드를 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행자가 자세한 경위를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할머니의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SNS에서는 저와 할머니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반찬은 순자 할머니 것이다. 일본 기업의 문화 도용을 막자. 마유미와 할머니를 응원합니다. 해시태그 운동까지 시작됐어요. 전국에서 주문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어머나, 어떻게 하지? 우리 둘이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순자 언니,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 혼자 하려면 언제 다 해. 영희 아주머니, 정숙 아주머니, 미경 아주머니까지. 온 동네가 나섰어요. 고마워요, 정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어디서 또 느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이요? 네,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업 모델이 훌륭합니다. 정부 인증까지 받게 됐어요. 이제 정말 당당한 기업이 된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걱정을 하셨어요. 마유미야, 이제 너무 커진 거 아니야?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 온 게 운명이었나 봐요. 그럴 거야. 우리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지. 창밖으로 보이는 달동네 야경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제 이곳이 진짜 제 집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전국 30개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점은 그 지역 어르신들이 운영하셨어요. 할머니들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진짜 집밥을 파는 거였죠. 마유미야, 일본에서 연락 왔어.
할머니가 전화를 받고 오셨어요. 일본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온 거였습니다. 일본에도 진출하고 싶다는구나. 사실 일본 진출은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이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 할머니는 늘 그렇듯 긍정적이셨어요. 일본 진출을 준비하던 중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수였어요. 동네 청년으로 처음엔 저를 경계했지만 지금은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된 사람이죠. 마유미 누나, 할 말이 있어요. 현수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뭔데? 누나를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1년 동안 저를 묵묵히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현수야. 누나가 일본에 가신다면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현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언젠가부터 현수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마유미. 1년 만에 본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등도 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용서해 주렴. 아버지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마유미,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했다. 제이 할머니 반찬도 실패했고. 망했다고요? 직원들이 모두 떠났어. 내가 옳았던 거야.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유미,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성공이 뭔지 말이야.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께 수건을 건네주었어요. 사장님, 일어나세요. 무릎 아프실 텐데.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알게 되셨구나.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아버지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제가 마유미를 다시 데려가도 될까요? 그건 마유미가 정할 일이에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여기가 집이에요. 마유미. 하지만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어요. 가족이니까요. 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일본 진출을 함께 해볼까요? 이번에는 정정당당하게요. 정말? 네,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일본에도 전하고 싶어요. 6개월 후 도쿄에서 할머니의 마음 1호점이 오픈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직접 일본에 오셔서 개점식을 해주셨어요. 정말 꿈만 같구나. 할머니는 도쿄 거리를 보며 감탄하셨어요. 할머니,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음식을 먹게 될 거예요. 일본 진출은 대성공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현수와 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마유미,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저의 한복 치마를 다듬어 주셨어요. 전통 한복으로 치른 결혼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유미가 잘 커준 게 제일 고마워. 결혼식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할머니를 법적으로 양어머니로 모시기로 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어머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저에게는 할머니가 진짜 어머니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호적 정리를 마친 날, 저는 김마유미가 되었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딸 김마유미로 말이죠. 현재 할머니의 마음은 한국과 일본에 총 100개의 매장을 두고 있어요. 모든 매장은 그 지역 어르신들이 운영하시고 매출의 일부는 지역 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산 달동네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현수와 함께 세 식구로 말이죠. 마유미야, 저녁 먹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아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말이죠.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아버지와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죠. 아마 저는 지금도 차가운 도쿄에서 외로운 재벌 딸로 살고 있을 거예요. 김치 한 젓가락이 제게 준 선물은 정말 컸습니다. 진짜 가족, 진짜 사랑, 그리고 진짜 꿈을 찾게 해준 거니까요. 여러분도 가끔은 용기를 내보세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감사의 사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